안녕하세요. 수학 고동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쵸?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뭐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뭐 이런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상대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이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본인이 잘해가지고서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기 쉽고요. 이제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나와도 다른 생각이 들고 못 나와도 다른 생각이 들고, 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모의평가입니다. 그쵸? 아직 우리는 9월 모의평가도 남아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 한 번 시험 가지고서 많은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능까지 출제가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더더욱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난이도 비교랑 예상 등급 컷, 이제 수능 대비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자, 비킬러 부분은 좀 평이했습니다. 그쵸? 앞에 쭉 풀다 보면요, 그냥 술술 풀립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들, 그쵸? 고난도 문제들도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통 21번, 22번 확실히 이제 이 부분은요. 14번, 15번, 이제 15번 문항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는 정답률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긴 합니다. 자, 근데 21번, 2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는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함정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변별력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요. 공통적으로 한 28번에 30번 사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요. 쉬운 구간은 명확했습니다. 앞부분은 쉬웠어요. 앞부분은 쉬웠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은 명확했고요. 고득점 구간에서 충분히 변별력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체감은 자, B킬러는 주로 평이했고 상위권 변별력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쉬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성적을 가리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쵸?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중반 얼마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었느냐. 그쵸?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21번, 22번이 핵심 승부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2번입니다. 22번. 선생님도 이제 22번 문항을 쭉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수열 파트에 수학적, 귀납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 풀만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딱 덤벼드는데 자,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볼게요. 학생의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서 문제를 쭉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디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쵸? K값의 뭐 합을 구해라. 이랬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볼 만도 할 텐데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K의 개수. 선생님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K의 개수? 한 자릿수를 물어보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K의 개수가 두 자릿수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에 뭔가 규칙을 빨리 캐치하지 않는 이상 케이스를 빠르게 분류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그 많은 것들을 써가면서 푸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과연 실수 없이 그 개수가 나올 때까지 얘네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됐을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요. 그쵸? 버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거 1, 2등급 나온 학생들은 뭐 풀고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2등급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보통 3등급, 4등급인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문제다 보니 차라리 이 문제를 버리고 다른 문제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문제를 보고서 이제 그런 판단을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승부처가 됐고요. 이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은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막, 그죠? 정말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풀고 답은 맞추지 못하고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틀리는 문항들이 이제 14번, 15번. 그다음에 이제 21번, 22번. 그다음에 28, 29, 30번. 자, 이쪽에 이어지는 문항들이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서 3등급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시험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이 다음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실수를 줄여서 그렇죠? 시간을 빠르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실수 없이 시간을 빠르게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느냐. 그렇게 해서 시간 확보를 한 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4점짜리 문항들을 푸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난이도 되는 문항들은요. 3, 4등급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4점짜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내가 과연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문제를 과연 내가 시간을 잘 확보하고요. 어느 거를 먼저 푸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앞부분에 실수 없이 시간을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점짜리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과목은 거의 공통적으로 28번부터 30번까지가 좀 쉬웠는데요. 아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확통만 좀 다릅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쵸 29번 문제가 그래 나름 28번과 30번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고요. 자, 28번과 30번도 케이스 분류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택 과목 중에서는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 컷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위권 변별 공식은 자, 공통 21번, 22번이 이번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선택 과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미적분이나 기하에서는 28번부터 30번까지 자, 확률과 통계에서는 28번과 30번. 자, 요 두 문항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한 뭔가 이게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난이도 분석이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난이도는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좀 쉽거나 비슷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요. 이제 과목별로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요. 표점이라든가 등급컷 나눠져 있는 구간이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확률과 통계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대신 이제 1등급 컷은 뭐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나와봐야지 알 수 있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확통도 그렇고요. 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통 과목은 초중반이 굉장히 평이했다라는 거.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잘 밀고 가신 분들은 뭐 21번, 22번까지 그냥 쭉 밀고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뭐 이제 중간에 한번 걸린다라고 하면 뭐 15번 정도쯤. 그 다음에 자, 이제 22번, 뭐 21번 요 정도 문항들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수학2에서 이제 함수의 구조. 그렇죠.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1번 문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런 구조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에 왜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가? 이 조건들을 해석할 때에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왜 이런 식의 조건들이 나왔는지 처음 나오는 조건은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조건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 빠르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풀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항들입니다. 수학 1의 이제 수열 조건 해석은 사실상 요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어느 정도의 케이스 분류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28번.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은 28번이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28번이 좀 어려운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그 다음 뭐 29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번에 봤을 때에도 비슷비슷한 뭐 결로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관식보다, 쉽게 얘기해서 주관식보다 우리가 객관식을 조금 더 어렵게 내야지만 정답률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는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22번보다는 15번 쪽에, 그 다음에 30번보다는 28번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렇죠, 기본적인 정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22번이나 30번은 쉽게 낸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도 확보하면서 등급 컷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득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일단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 그래서 앞부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확보하느냐, 한 40분 안에 풀 수 있느냐, 50분 안에 풀 수 있느냐, 그리고 남은 문제 중에서 선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30번이 어렵다, 22번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 말고 15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28번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빠르게 골라서 걔를 풀이할 수 있게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본수능의 1등급 컷은, 그쵸, 뭐 이렇습니다. 뭐 이제 이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확통에서는 이제 87, 미적에서는 85, 기하에서는 85,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원점수 기준인데요. 원점수 기준인데 뭐 요 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쵸, 작년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땐 92, 84, 86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지금과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올해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수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공통 과목은 74점 만점이에요. 74점 만점이고요. 2점짜리가 2문항이 있고요. 3점짜리가 10문항이 있고 4점짜리가 10문항이 있습니다. 총 22문항이고 74점이 만점이 되는 거예요. 쭉 문항 구조를 보시면요, 그쵸?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왕이면은 실수가 전혀 없게끔, 그래서 여기서 고정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1번에서 15번에 배치되어 있는 이 4점짜리 문제들에서 문제 조건을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서 완벽하게 여기서 맞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번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21번, 22번에서 제한 시간 내에 어느 정도를 내가 이제, 그렇죠, 풀 수 있느냐, 뭐 20번까지 가느냐, 21번까지 가느냐, 22번까지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통 74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통 영역의 분석은 이제 뭐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도 한번 다시 쭉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상위권의 변별력이 될 수 있는 21번과 22번이 있는데, 자, 21번 같은 경우에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거, 자, 시계 이제 그래프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22번은 이제 귀납적 정의, 그렇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고득점은요, 많이 푸는 학생들보다는 조건을 먼저 분류하고 풀이 순서를 설계한 학생들에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설계와 실행을 내가 잘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대로 점수가 나와서 등급을 쟁취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선별에 대한 부분을 실패하거나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 시간 배분을 실패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실수가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딱 3가지. 첫 번째, 일단 시간 배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자, 고득점의 관계에 대한 어떤 문항 선별 능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8번부터 이제 30번. 우리 선택 과목은요, 28번에 30번이 이제 등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일단 23번부터 27번까지는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자 3월과 5월에서는 그쵸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7번이나 26번도 어려웠었어요.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7번까지는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문항이지 않았을까. 확률과 통계는 계속 조금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8번과 30번이 그나마 변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었다. 그렇죠? 살짝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긴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왜냐면은 올해가 선택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수능입니다. 마지막 수능이고 지금처럼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서 이렇게까지 표준 점수라든가 그렇죠? 등급 컷의 원점수의 등급 컷 차이가 나게끔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이걸 반드시 줄이려고 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문제 정도 차이에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문제까지 차이가 안 나지만은 1.5문제에서 거의 두 문제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문제가 될 수 있게끔 줄이려고 평가원은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적분을 조금 더 쉽게 내든가 확률과 통계를 조금 더 어렵게 내든가 근데 확률과 통계를 어렵게 내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년에는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적분을 조금 더 쉽게 내고 공통에다가 힘을 싣는 시험을 출제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선택 과목 나온 것처럼 27번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28, 29, 30번에서 어렵게 출제하는데 29번을 조금 더 쉽게 출제하려고 애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8, 29, 30이 어렵기는 할 거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예상 1등급 컷은요. 요건 그냥 지금 뭐 예상입니다. 예상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제 92점에서 1등급 컷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미적분은 87에서 88, 기하는 88에서 89. 자, 2등급 컷은 뭐 83, 미적분은 77에서 뭐 78, 그쵸? 76?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요. 기하가 있고요. 자, 확률과 통계는 이제 76에서 이제 내외에서 1, 2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요. 미적분도 71점에서 한 1, 2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쵸? 대부분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EBS, I에 올라온 등급 컷이 대부분 가장 좀 잘 맞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다른 이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 안 나고요. 왜 이제 EBSI 쪽은 이제 선생님 조금 더 얘기하냐면은요. 그쪽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등급폭이 넓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 받는 경우들은 주로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 기관에서 나오는 경우들에 등급 컷을 가지고서 본인의 성적을 판단하면서 공부를 해다가 맞추는 게 맞고요. 이게 실제 등급 컷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등급 컷은 EBSI 쪽이 더 맞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이 등급 컷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게 본인의 원점수,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내가 무엇을 틀리고 무엇을 맞았느냐, 문항에 따른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항에 따른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컷이 높아질수록 쉬운 4점과 중상 난이도 문제는 실수 1개, 그렇죠? 이 1개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등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아직은 1등급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킬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왜 실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 가능한 문항들을 공부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수능까지 시기별 고득점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육모 직후부터 6월 말까지는 일단 오답 먼저 하십시오. 자, 오답을 하시면서 내가 왜 잘못됐는지, 계산을 실수했는지, 조건 해석을 못했는지, 개념이 부족했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그만큼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다 부족한 거예요.
시간 부족한 거면 다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뭔가 덜 돼 있고요. 조건에도 덜 돼 있고 계산 실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풀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부터 시작했을 때는요. 그렇죠? 실수했으면 반성문 쓰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실수했으면요. 한 100번 다시 쓰십시오. 100번. 수능 때 실수했는데 웃고 지나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실수해가지고서 등급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등급을 못 맞췄다. 그럼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쳐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이후부터 이제 9월까지 우리 이제 6평 전까지는 이제 실적 감각을 좀 완성하셔야 됩니다. 실적 감각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제 수능 완성도 나오고요. 이 수능 완성뿐만이 아니라 뭐 파이널도 교재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100분을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문항을 선별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오답 원인은 분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운영, 그 다음에 계산 실수에 대한 내용들, 내가 조건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개념이 미흡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문항 선별 능력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자꾸 킬러로 눈이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킬러로 눈 갈 사람들이 1, 2등급의 학생들이에요. 3등급 이하짜리 학생들은 킬러 보지 마십시오. 볼 능력도 안 돼요. 올해 수능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걔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그 직전의 문항들, 그 중에서 문항을 선별해서 그 문항 선별한 것들을 어떻게 풀 건지, 어떻게 맞출 건지, 여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후반 4점 대응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별을 잘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이후에는요, 약점을 압축하는 겁니다. 약점을 압축하는 거예요. 수학 1에서 나는 좀 수열 파트의 귀납적 정의가 부족하구나. 그렇죠?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는구나.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테마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적분의 어떤 파트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우리가 부족한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속도가 안 되는구나. 이동거리가 안 되네. 움직임 거리가 안 되네. 뭐 이런 파트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역함수의 미분이 안 되네. 이런 구체적인 나의 단점들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서 4점의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게끔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이제는요. 그렇죠. 아니, 모든 거를 토탈해 가지고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막 세 문제 확장보다는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답 하시고 시간 관리하시고 중산 난도는 계속 안정화시키는 게요. 그렇죠? 계속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긴 푸셔야죠. 풀긴 푸는데 무조건 새로운 문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 내용에서 반복하시고 오답하시고 시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안정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쌓아서 내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전 모의고사의 활용 원칙은 점수 확인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점수 확인용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시간이 무너졌는지, 어떤 조건을 놓쳤는지, 시간 배분을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하는 도구로요. 몇 점 맞았네? 몇 점 맞았네? 이걸로 만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수능 때까지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6월 모평은 진단을 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9월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열심히 공부할 거란 얘기입니다. 계획에 맞춰서 내 등급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셨죠? 자, GT에서는요. 고3 수학 운영 포인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바로 강대 K입니다. 강대 K예요. 이 강대 K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저희가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강대 K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사실 화요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화목을 같이 하고 있어요. 화목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분리해 가지고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실전 모의고사에 관계된 내용들,
그렇죠?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 좋은 게 너무 많겠지만은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가장 콘텐츠가 좋은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강대 K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린 GT에서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낯선 문항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4점짜리 후반부에 대한 훈련을 쭉 할 거란 얘기입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수능 완성에 대한 내용들과 얘를 가지고서 그렇죠, 변형한 문항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대응할 거란 얘기예요. 자, 토요일날 특강은 미적, 확통, 공통에 대한 실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3, 4점짜리와 4점짜리 고난도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테마를 가지고서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꾸준히 원래고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이제 성적에 따라서 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대 K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반배치뿐만이 아니라 약점을 진단하고 학습에 대한 처방,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시나 정시에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씩 꼼꼼하게 그런 성적표를 분석해 가지고서 자 나가고 있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6월 평가 후 이후는 개념 복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뭐 계속 개념 공부하겠다. 개념만 공부해서 어떻게 4점짜리 맞춥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강대 K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는 실전 훈련으로 이 21번, 22번, 28, 29, 30번을 극복할 수 있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믿고 따라봐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요,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입시 소장님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콘텐츠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이것들 이용하셔 가지고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